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Q 액세스 2022년 10월 B형 테이블과 쿼리 작성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지 보시면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고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빈 데이터베이스 클릭. 대화 상자에서 찾아보기 클릭.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폴더.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성명 이렇게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성명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요 만들기 클릭 하시고 테이블 1은 닫습니다. 1번 주어진 엑셀 데이터와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작성하세요. 그랬습니다. 먼저 엑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 가져오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클릭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클릭. 어디에 있냐면요. 내 PC 문서 ITQ 폴더 픽처 폴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내 PC 문서 ITQ 폴더. 자, ITQ 폴더 클릭. 픽처. 여기에 액세스 2022-110이라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열기 눌러주세요. 자, 요거 그대로 놓고요.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보안 알림 무조건 열기 눌러줍니다. 첫 행에 열 머리금 있음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 필드 옵션은 그냥 패스합니다. 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는 기본 키를 선택할 거예요. 기본 키는 여기 있죠? 기본 키 설정은 관리 번호입니다. 자, 기본 키 선택했더니 관리 번호가 툭 뜨네요.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대로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이블 명은 비유형이 아니고요. 청약 정보라고 적습니다. 청약 정보. 자, 입력하고 마침. 가져오기 저장 안 합니다. 청약 정보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관리 번호.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리모칸에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 크기가 있고요. 요 밑에 출력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면서 입력하세요. 자, 관리 번호, 짧은 텍스트, 크기는 7입니다. 7. 기본 키 설정됐다는 거 보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 번호를 보면은요. 관리 번호 됐고요. 7. 청약명 요 클릭하시고 짧은 텍스트 13. 13. 이렇게. 시공사 짧은 텍스트 6이네요. 6. 됐고요. 제곱 면적이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평당 금액 여기다가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행삽입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면적 가로 열고 제곱미터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엔터. 면적은 숫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펼쳐서 숫자 하고, 정수론과 정수는 달라요. 정수 체크하시고,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놓습니다. 0. 그리고 콤보 상자에다가 요걸 입력해야 됩니다. 목록값을 입력해야 돼요. 조회 탭으로 갑니다. 됐고요. 조회 탭. 컨트롤 표시는 콤보 상자. 행 원본 유형은 값목록으로 하시고, 행 원본 여기에다가 목록값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적는 겁니다. 요거요. 자, 그거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59 세미콜론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68 세미콜론 84 됐고요. 평당 금액 1000원. 자, 그거는 또 숫자죠. 일반 탭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롱이네요. 정수롱 하고요. 형식은 통화입니다. 이거 펼쳐서 통화. 이렇게. 소수 자릿수는 없어요. 0으로 놓으세요. 0. 자, 됐고요. 준공일, 날짜, 시간. 간단한 날짜네요. 이거 펼쳐서 간단한 날짜. 여기 있네요. 요거. 됐습니다. 자, 요거 닫기 누르겠습니다.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이 문구는 크기가 원래 255였는데 7, 13, 6처럼 작게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오른쪽 버튼 열기 눌러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조금씩 넓혀주세요. 이렇게. 이것도요, 제곱미터 넓혀야겠네요. 더블 클릭. 안 되네요. 됐고요. 콤보 상자 열어서 여기에 있는 거 면적 제곱미터 면적에 있는 요거를 입력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59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게 빠르면 입력하세요. 84 입력이 빠르면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68 84 59 68 84 59 68 마지막 거는 펼쳐서 한번 해볼까요? 59죠? 이렇게 펼쳐서 숫자니까 간단하게 제가 입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입력됐습니까? 68 84 네, 잘 입력됐습니다. 출력 형태와 같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건 건드리지 않으니까 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기, 저장 여부, 예. 자, 테이블 1 완성입니다. 이제부터 테이블 2를 작성할게요. 테이블 2는 여기 조건 요거 보시고 출력 형태에다가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기 탭, 테이블 디자인, 테이블 그룹의 테이블 디자인 클릭. 자, 이 조건 요거 보시면서 조건 요 네모칸에 있는 거 필드 번호부터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다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도 같이 보세요. 자, 필드 이름은 계약 번호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계약 번호 하고 엔터. 짧은 텍스트에 7 이렇게요. 7 이렇게.
그런데 계약번호의 출력태 보시면 지금 영어하고 숫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IMA 모드라는 게 한글로 돼 있어요. 이 줄바꿈을 했을 때 한글로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입력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IMA 모드를 뭐로 바꾸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0 숫자 반자 요거로 바꿉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출력 형태 요 계약 번호 요 뒤에는 관리 번호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됐고요. 두 번째 필드 이름은 계약자명. 계약자명. 엔터 치고 짧은 텍스트 3. 됐고 세 번째 연락처. 엔터. 짧은 텍스트 크기는 13. 됐고 네 번째 거 계약 일자. 엔터. 데이터 형식은 날짜, 시간 요거로 바꿔주시고 형식은 간단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날짜 여기 있네요. 간단한 날짜 해주시고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약 일자는 2022년 3월, 4월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라. 여기 밑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적냐면요. 요거 유효성 검사인데 오른쪽 버튼에서 확대 축소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 확대 축소 넣고요. 글꼴은 14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2020년 3월, 4월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하라는 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계산해 주냐면 크거나 같다 쓰고요. 2022년 빼기 3월 빼기 1 이렇게 해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이렇게 적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 연결시키고 다음에는 작거나 같다 3월 1일 이상이고 2022년 4월은 30일까지 있죠. 30일보다는 작다. 조범위 안에 들어가면 3월과 4월 데이터만 입력받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 지금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쓴 거하고 틀리게 나올 겁니다. 이것이 잘 입력된 거예요. 샵 버튼 날짜에 의해서 샵 버튼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불편하니까 이 샵 버튼 이거 붙여주시고 요 라지 A로 됐다는 건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 샵 버튼 이렇게 날짜 안쪽에는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확인됐고요. 유효성 검사 입력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 번호. 엔터. 짧은 텍스트의 크기는 7입니다. 7. 근데 이 관리 번호도 영어가 있고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했었죠? 그렇죠. IM의 모드 한글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거 한글이 아닌 영숫자 반자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반자로 바꾸셔야 돼요. 됐고요. 자, 요 제목의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 저장을 해야 된다네요. 저장. 예. 테이블 이름은 계약자 정보입니다. 요거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기본 키는 없어요. 아니요. 안 만듭니다. 자, 계약 번호부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세요. 지금 CI 대문자죠? I. 그렇죠? 대문자. 빼기 0612. 아래표, 화살표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도록. CV 빼기 7533. CM 빼기
7732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합니다. CV 빼기 0731 오선관 하명수 됐고요. 연락처 010 빼기 뭐 공통되는 거 있으면 복사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 없네요. 그냥 공통된 거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세요. 9213 빼기 무름무름 22 010 빼기 7766 빼기 무름무름 34 22 빼기 4 빼기 5 B 220 373 C 221 381 마지막이네요. 연전 A 206 021 오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빨리 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빨리 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정확히 입력하는 걸 하세요. 빨리 쳤으면 좋겠지만 네, 됐습니다.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닫기 저장 예 테이블 2 완성입니다. 이제 문제 2번 선택 쿼리를 작성할 거예요. 선택 쿼리 2번 문제는 청약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가 이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어가지고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할 겁니다. 감수해야 돼요. 뒷장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출력 형태를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출력 형태 보면서 요거 보면서 할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만들기 탭. 쿼리 그룹의 쿼리 디자인 선택 하시고 지금 우리가 테이블 2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청약 정보라는 요걸 이용할 겁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관리 번호부터 입력되어 있어요. 자, 관리 번호부터 여기다 넣으세요. 관리 번호 더블 클릭, 청약명 더블 클릭, 시공사 여기도 있네요. 더블 클릭, 면적 제곱미터 여기 더블 클릭, 평당 금액 1,000원 여기 더블 클릭, 매매 가격 이제 나왔네요. 선택거리 할 때는 필드가 말입니다. 9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는 함수식. 이 함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5번은 다른 조건이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자, 이 함수식 입력해야 돼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잠시만요. 요거 좀 조절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벌려놔야겠어요. 자, 여기다가 커서 놓고요.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요.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이라고 적으세요. 매매 가격은 지금 인티저 함수, 추저 함수,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 적으시고 콜론 적고요. 평수에다가 곱하기 평당 금액 가로 열고 1,000원 곱하기 1,000원
곱하기 요율이죠. 이렇게 계산하라 했고요. 평수에는 면적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로 정수값을 하라. 평수에는요. 면적 제곱미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필드입니다. 필드니까 어떻게 써주냐면요. 대괄호 묶고요. 면적 가로 열고 제곱미터 가로 닫고 곱하기 0.3025 자, 지금 우리 구한 거 보면은 면적에다가요. 요 대괄호 안 썼습니다. 안 쓰면 또 사고 칠 뻔했어요. 저렇게 쳐야 됩니다. 필드는 반드시 대괄호로 열고 닫고로 해야 됩니다. 그 값의 정수값은 여기에 써 있는 인티저. 저 함수도 미리 보세요. 이렇게요. 문제만 쭉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요율은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인티저 정수값 앞에다가 int 함수를 이용합니다. 가로 열고 전체 요거 끝까지 함수로 닫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값 계산한 거, 요 값 계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 계산한 거에 정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 오려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X 눌러서 평수에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평수 됐고요. 그 다음에 평당 금액은 뭐예요? 평당 금액 1,000원은 필드죠. 그러니까 요거 대괄호로 또 묶습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여기까지 해서 닫고 곱하기 1,000원 한 다음에 요율은 단서 있죠? 자, 요율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 요율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50, 2면 140, 3이면 130%로 적용. 뭐이면 나오는 건 추주 함수를 이용하고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는 나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주 함수부터 해볼게요. ch 추주 함수의 형식은 인수가 들어가고요. 번호라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수 번호가 들어가고 그 번호가 1이면 값 1이 수행됩니다. 2면요 값 2가 수행돼요. 통통통 가로 닫고 이것이 추주함수의 형식입니다. 인수에다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는 겁니다. 나이트 함수죠. RIGHT 나이트 함수. 관리번호는 또 필드죠. 관리번호 대괄호로 닫고 콤마 찍고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한자 추출입니다. 1 적고 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번호입니다. 관리번호의 드래그 해놓겠습니다.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서 하나를 추출한 거예요. 됐죠? 자, 컨트롤 X 해서 인수 자리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고 그러면 그 값이 1이면 여기 150%입니다. 150%는 퍼센트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입력해야 돼요. 50%가 숫자로 뭡니까? 50%. 0.5죠? 그렇죠? 네, 0.5. 이게 50%예요. 100%는 뭡니까?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는 얼마가 되냐면 1.5입니다. 맞죠? 값 1에다는 1.5 입력. 1.5 하고요. 값 2에다는 두 번째 값이면 2이면 140%니까 1.4. 저 퍼센트 맞죠?
네, 맞습니다. 콤마 찍고 값 3에는 1.3. 됐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나이트 함수에 의하여 관리번호의 오른쪽 한자, 마지막 글자 한자, 오른쪽 한자 추출했고요. 그 값이 1이면 1.5, 150%, 2면 140%, 1.4, 3이면 130%, 1.3. 됐습니다. 요거 드래그해서 요율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할 필요 없네요. 이거는 그냥 밀어넣기 하겠습니다. 자, 밀어넣으세요. 이렇게 똥똥똥똥똥 요율 자리다가. 네, 중간에 있는 거는 오려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자, 매매 가격 함수식 완성입니다. 자, 확인.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안 가집니다. 자, 추 형태 다시 보고 해야겠네요. 매매 가격, 그리고 준공 1 더블 클릭, 준공 1 더블 클릭.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함수식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주 가능 1. 입주 가능 1은 또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여기서만 안 되고요. 자, 입주 가능 1은 내려놓고요. 준공일에 20일을 더해서 적용, 결과값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인 월요일로 적용. if 함수와 weekday 함수하고요, date add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확대 추수 들어가세요. 여기에 입주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입주 가능일 콜론 적고요. 지금 이 문제가 준공일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일. 자, 요거 없애버리고 준공일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준공일을 한번, 여기 준공일과 입주 가능일 요거만 보이도록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잠시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없애고요. 이 말뜻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요걸 조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준공일에 30을 더해서 적용하라. 끝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 추수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입주 가능일인데 그거 적기 전에 데이트 add 함수에 의해서 입주 가능일은 밑에 적어놓을까요? 먼저요. 가능일 물론 적고요. 데이트 add 함수 적어보세요. dateadd 데이트 add 함수의 형식은 여기 간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값이 들어가고요. 날짜가 들어갑니다. 이게 데이트 add 함수의 형식이에요. 간격은 뭐냐면 30일을 더한다 했어요. 1단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D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다운표로 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0일을 더하는 거니까 30이고요. 날짜에는 준공일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필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필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보고 해도 되고요. 자, 요걸 적겠습니다. 자, 이거 집중 입력할게요. 자, 날짜니까 day 해서 D라고 입력합니다. D 하고 30일을 더한다 했으니까 날짜에다 30일을 더하는 겁니다. 날짜는 준공일 대괄호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대괄호 준공일 대괄호 닫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30일을 더한 것이 입주 가능일이에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입주 가능일입니다. 항상 준공일이 있으면
30일을 더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30일 후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날짜가.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단서를 보세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과값입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요일인 경우는 입주 가능하지 말고 다음 날인 월요일로 적용하라. 지금 이 결과값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값이 일요일이 되면은 입주 가능일은 하루 늦은 그 월요일 날 들어가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결과값입니다. 데이트 애드 함수에서 구한 이 결과값이 일요일이 되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월, 화, 수, 목, 금, 토이면 그냥 입주 가능이 됩니다. 이 결과값이요. 그런데 일요일이면 다음 날인 월요일로 적용하라. 이거를 뭐에서 판정하냐면요. 위크데이 함수에서 판정할 거예요. 자요. 여기다가 위크데이라고 쓰세요. W E K D A Y. 자, 위크데이 형식은 이것도 쓰겠습니다. 날짜가 들어가고요. 반환 형식이 들어갑니다. 날짜, 데이니까 당연히 날짜가 들어가는데 반환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이거나 생략하면 일요일이 일이 됩니다. 그 기억하세요. 요 날짜에다는 요거 결과값 있지 않습니까? 요거 드래그하고 요걸 갖다가 컨트롤 X 잘라서 날짜에다가 붙여넣기. 통통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 반환 형식은 일이거나 생략하면 일요일이 일이 되는 거예요. 요 워크데이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워크데이 함수만큼은요. 그래서 반환 형식에다가 일을 넣던가 생략하면 일요일이 일이라고 나온다. 일을 반환시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해지니까. 자, 요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if 함수의 조건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복잡해졌죠? 자, if 함수 요 앞에다 적겠습니다. 이제 if 가로 열고 if 함수의 형식은 조건이 들어가고요.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수행됩니다. 조건이 참이 아니면 값 2가 수행되는 형식이죠. 요런 형식입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한 이 값 요거를 오려서 조건에다가 입력하세요. 그 판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했는데 결과값이 1이면 일요일이 나오라니까 1이죠. 요걸 리꼴 쓰고요. 1 숫자니까 쌍따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요. 위크데이 함수에서 결과값이 일요일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요거를 조건에다가 오래 붙이게 하세요. 컨트롤 X 해서 조건에다가 컨트롤 V 넣습니다. 이게 만약 참이면 어떻게 하시냐면 금방 구했던 요겁니다. 결과값이죠.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값 1이다 넣고요. 컨트롤 V 하시고 그 값에다가 하나를 더하세요. 일요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 더해서 월요일로 입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해요 이게요.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입주하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토요일이 걸린 거기 때문에 컨트롤 금방 복사한 게
결과값이죠. 컨트롤 V.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 위크데이 함수에서 결과값, 지금 결과값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것을 위크데이 함수가 감싸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그게 일요일이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참일이니까 결과값에 하나를 더한 값이 입주 가능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자, 수식 입력 잘한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하세요. 자, 수식 완성이 있을까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다음 9번째 추정 형태가 지금 자격 아닙니까? 자격? 자격. 요거는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무주택, B면 신혼부부, 그 외에는 일반으로 적용. if와 left 함수를 이용하네요. 자, 여기다가 커서 놓고요. 오른쪽 버튼 확대 축소 자격 하고 콜론. 콜론입니다. 적고 다시 저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뭐뭐이면 했기 때문에 지금 추주 함수가 아니고 if 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if 함수를 두 번 사용하는 조금 좀 복잡한 형태네요. 이것도요. 자, if 함수 또 해보겠습니다. IIF 가로 열고 금방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조건이 들어가고 형식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수행되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그 이외에는 이런 표현들. 그것이 여기에 값 2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먼저 추출해야 됩니다. 그거는 left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자, 여기다 left 함수 쓰세요. left 가로 열고 관리번호는 필드지요. 대가로로 묶고 관리번호 대가로 닫고 콤마 찍고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자 추출입니다. 관리번호의 왼쪽에서 한자 추출 1 적고 가로 닫고. 자, 요것이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인데 그 값이 뭐뭐이면 하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여기에요. 조건에 들어가는 값이 뭐뭐이면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브레이크를 쓰고요. 쌍따옴표를 묶고 A 이렇게 관리번호가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요게 조건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오려서 컨트롤 X 조건에다가 입력 컨트롤 V 그러면 값 1은 뭐가 된다고요? 무주택. 저게 참이 됐기 때문에 무주택이 되는 겁니다. 무주택 쌍따옴표 샀고요. 그게 아니면 다시 또 이게 B면 신혼부부라고 또 if 함수를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복사합니다. 자, 요 부분을 다 복사하세요. 이렇게. 자, if 함수 묶여 있는 거. 자, 요거 드래그해서 무주택까지 드래그해서 쌍따옴표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값 2에다가 넣습니다. 거짓 판정을 하는데 컨트롤 V 그 거짓 판정에 다시 B면 이제 B라고 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조건을 또 거는 거예요. B이면 신혼부부 무주택 대신 여기다 신혼부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부부 이렇게 됐죠? 자,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무주택, 그게 아니면 다시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B면 신혼부부가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는 일반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좀 어렵죠? 일반 연습하셔야 됩니다. A면 무주택다, 그게 아니면 다시 판정해서 B면 신혼부부, 그 외에는 일반. 네. if 함수 2번 사용했네요. 저번 시험인가는 if 함수를 3번 사용했는데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나옵니다. 이거 if 함수 2번 사용하는 건 어려운 축에 들지도 않아요. 자,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뭔가. 알았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if 함수를 지금 2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가로가 2개 필요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가로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돼요. 됐죠? 자, 확인. 앞쪽으로 나와야 맞습니다. 아까 치면 가로가 없어서 그 부분 뒷부분이 튼 거예요. 나온 겁니다. 자, 빨리 마무리할게요. 5번. 매매 가격은 통화 형식, 입주 가능일은 자세한 날짜 형식. 그리고 준공일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매매 가격 앞에서 하나씩 해나갑니다. 커서 놓고요. 오른쪽에 좀 펼치겠습니다. 오른쪽에 형식 탭에 통화 형식으로 이거 펼쳐서 통화 여기 있네요. 통화. 매매 가격에 커서 놨었죠. 놓고요. 입주 가능일 여기다 커서 놓고요. 그 다음에 형식 펼쳐서 자세한 날짜 요거네요. 오후 이렇게 써 있는 게 지금 자세한 날짜 시간이죠. 이건 잘못 누를 뻔했어요. 날짜 여기 있네요. 연월일 목요일까지 들어가는 게 자세한 날짜입니다. 됐고요. 준공일 찾아보세요. 안 보이네요. 앞에다 있었던 것 같은데. 준공일 여기 있네요. 요거는 오름차순 정렬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오름차순. 됐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 디자인에 들어가서 요거 결과 실행 한번 보고 여기서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입주 가능일, 형식이 좀 기니까 좀 뒤로 더 빼겠습니다. 됐고요. 출력 형태가 위로 올라가 있네요. 자, 요거. 자, 출력 형태하고 같은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건드린 게 어떤 거냐면요. 매매 가격, 입주 가능일 자격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매매 가격. 여기 있습니다. 매매 가격. 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1000만, 억. 3억 9천만 원. 이런 뜻인가 보죠? 예, 그거요. 322, 쭈루룩 마지막 값. 31382 빵. 이렇게. 됐고요.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이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입주 가능이요. 준공일이 9월 23일이니까 이게 지금 일요일이 된 모양이에요. 이게 일요일이 되니까 하나를 더해서 월요일 날 입주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월요일로 떠 있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입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되시죠? 요거는 같은 날짜인가 보죠? 9월 24일인데 이것도 왜 월요일로 뜨죠? 준공일 24일. 준공일 24일에다가 30을 더하면 이건 30을 더해 그렇군요. 요거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서 월요일 날 온 거고요. 9월 24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30일 더해서 10월 24일 입주하세요. 그러네요.
자, 요것도 지금 월요일로 떴는데, 그러네요. 30일을 더해서 하루가 더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도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값만, 첫 번째 있는 요 값만 일요일이고요. 나머지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입주한 거고요. 30일 후에 입주 가능일을 잡은 겁니다. 됐습니다. 빨리 자격하고요. 자격도 맞습니까? 무주택 신혼부부 마지막 값 일반. 맞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예.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은 청약정보관리 현황. 청약정보관리현황. 요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놓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쓸 거예요. 조인 쿼리에 가서. 확인. 됐습니다. 조인 쿼리 완성입니다. 자, 이제 선택 쿼리를 만들게요. 선택 쿼리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페이지. 이 조인 쿼리일 거죠. 선택 쿼리. 문제 2번이 출력 선택가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저도 시험 보면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수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시험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험지는 A4, A3 용지 앞과 뒤가 뭐 돼 있는 거죠? 인쇄되어 있는, 흑백 인쇄되어 있는 거 한 장을 주어지는데 그걸 반으로 접으면 A4 용지 4장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접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넓은 걸 펼쳐놓고 할 수 없습니다. 접을 수밖에 없어요. 접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 2번 그 문제가 선택 쿼리 문제가 좀 불편해요. 할 때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시험지 신문지를 갖다가 접어서 뒷장 보면서 연습하면 될 거예요. 자, 딴소리 하지 않고요. 자, 문제 3번 청약 정보와 계약자 정보 테이블 2개를 이용해서 조건 3개와 출력 형태처럼 조인 쿼리를 완성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쿼리에 쿼리 디자인 클릭, 청약 정보 더블 클릭, 계약자 정보 더블 클릭, 닫기해서 없애버리고요. 관리 번호가 이렇게 조인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안 돼 있으면 여기 조건 2회에 보시면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연결하게.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 버튼, 조인 속성.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 열 이름 관리 번호, 오른쪽 열 이름 관리 번호 됐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체크된 상태.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행만 포함.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요. 됐고, 출력 형태를 보면서 청약명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더블 클릭합니다. 청약명 더블 클릭, 시공사 더블 클릭, 계약자명 더블 클릭, 계약 일자 여기 또 있네. 더블 클릭. 안 들어갔죠? 면적 제곱미터 더블 클릭. 됐고요. 5개가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조건 3번. 시공사에 건설이 포함되지 않거나 준공일이 11월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달라. 됐네요. 시공사에 건설이 포함되지 마라. 근데 지금 읽어보시면은
뭐뭐이거나 뭐 않거나지만 이거는 오화 표현이죠. 오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해줘야 될 겁니다. and 표현이면 같은 행. 여기 조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다른 행 여기다 놓을 겁니다. 다른 행에 넣는다.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요. 시공사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건설이 포함되지 않거나 했으니까 건설이 포함된다는 뜻이 뭡니까? 쌍따옴표 찍고요. 건설이 포함된다. 별표 누르고 건설 이렇게 별표 누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설이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이요. 됐습니까? 별표 건설 별표 요거 한번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앞에 나이크 붙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건설이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not 낫을 붙입니다. not 오케이 엔터. 건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시공사에 들어가는 조건이었고요. 준공일은 11월이다 있어요. 준공일 없지요. 준공일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하시고 요거 표시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준공일은 여기에 표시되면 안 됩니다. 면적까지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준공일은 표시 체크 안 했고요. 뭐뭐이거나 않거나 이거나 또는이란 표현이니까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조건 입력. 준공일이 11월인 데이터만 불러와야 됩니다. 조건에 어떻게 입력하냐면 지금 준공일이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같이 위에 있네요. 준공일. 여기 준공일이 2022년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일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9월, 10월, 11월인데 11월인 요거만 가져오겠다 이런 소리예요. 준공일이 11월 달만. 저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요. 여기에다가 22보다 2022년 보다는 크다 이상 크거나 같다 22 빼기 11 빼기 1 이렇게 해요. 그렇죠.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and로 연결해 줍니다. and 쓰고요. 작거나 같다 22 빼기 11 빼기 30 지금 보이십니까? 좀 확대 축소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됐어요. 22년 지금 2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등호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등호 안 붙이면 요거 빠져나갑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30. 함정이 항상 있습니다. 어딘가에 만들어 놨어요. 11월 1일보다는 크고 11월 34는 작다. 됐죠? 이상 이하로 정해주면 되겠네요. 확인. 그리고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 취소 들어가 보면은 이 날짜에 말입니다. end에 a가 라지로 붙은 거 보니까 대문자로 된 거 보니까 맞고요. 샵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 요것도 기억하세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샵을 붙이면서 이렇게 똑똑똑똑 저는 생략하고 써도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탭에 느낌표. 이거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느낌표. 실행. 출력 형태와 같은지 보세요.
한글로 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명을 보는 게 낫겠네요. 계약자명. 노승선.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왔을 테니까. 김미진, 오선관, 김순. 틀렸네요. 아, 그렇죠. 하나 빼먹고 왔습니다. 뭘 빼먹었냐면,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고 그랬죠. 그거 정렬 안 하고 왔어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자, 계약일자에 대해서 정렬. 이 계약일자 보시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물은 거예요. 뭐 2022년은 똑같은 거고요. 3월, 4월. 이 날짜로 보면 돼. 3월 1일, 25, 30일.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점점 커지죠?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요? 계약일자. 여기 있습니다. 계약일자 정렬에 오름차순. 여기까지 하고 느낌표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표. 계약자명 다시 보겠습니다. 자, 노승선, 김미진, 오선관, 김순식, 양지은 것까지. 나머지도 계약일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면 돼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5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준공일을 늦다가 표시 이렇게 돼 있던 거, 해시에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주어져요. 됐습니다. 자, 이거 닫기 하겠습니다. 닫기. 예, 저장할 겁니다. 네. 쿼리 이름은 이거 아까 지금 오리다가 붙였는데 붙여넣기 해볼까요? 컨트롤 V. 아이고 붙여온 거 가져왔네. 여기까지요. 취약정보 관리 현황 뒤에다가 분석만 쓰면 됩니다. 조인 쿼리는요. 분석. 이렇게요. 자, 확인. 여기 떴네요. 쿼리 2개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 높은 점수와 좋은 등급으로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